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2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주정치와 선거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조, 학습지 71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주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런 선거구 제도와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이러한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갖는 어떤 그런 목적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의 의의와 기능. 자,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죠. 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바로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의민주 제도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바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치 과정에서 재평가하는 과정, 환류의 과정, 투입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국민주권주의,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집권여당이 정치를 잘 하게 되면은 선거에서 다시 재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반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인 경우에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이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합법적 절차와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구성된 정치 권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되면은 바로 어떤 정치 과정에서 힘을 가지고 어,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민의의 반영을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 나타나 선거를 통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권 의식이 함양된다. 선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주권 의식이 신장된다. 선거를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면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4대 원칙은 자, 여기서 누구나라는 말이 중요하죠.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은 거. 어떤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는다는 그런 원칙이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19세 이상 성인,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죠. 바로 이게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그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반대의 개념은 바로 제한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한선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이게 바로 제한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원칙. 1인 1표를 줘야 되고 그 한 표, 1인 1표의 그 한 표의 가치가 또 동등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표의 등가성.
등가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평등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표의 등가성이란 건 뭐냐면 등은 같을 등자죠. 가는 가치죠. 그러니까 가치가 같다.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게 평등선거의 원칙이고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자, 바로 차등선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차등선거.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직접 선거라고 얘기하죠. 그 반대는 바로 대리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장애인을 내가 대리해서 내가 투표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직접 선거의 원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비밀선거고 이거는 공개선거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얘기했었는데 자, 이거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표의 등가성의 원리다. 자, 1인 1표. 이것도 평등선거와 관련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주어지더라도 그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표의 등가성이라는 개념은 투표 가치 차등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들 수 있겠죠. 각각 한 명의 의원을 뽑는 A, B 선거구가 있고 A 선거구의 유권자는 20만 명, B 선거구 유권자는 5만 명이라고 하면은 A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 가치는 B 선거구 유권자의 4분의 1에 불과하죠. 이렇게 되면은 선거구 간 투표 가치 차이가 지나치게 클 때는 바로 평등 선거의 원칙이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정 비율 이상 선거구 간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의 의원을 뽑는 A 선거구에서 갑은 20만 표를 얻어 당선됐고 을은 5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을을 지지한 유권자에 비해 갑을 지지한 유권자의 가치는 4분의 1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런 어떤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선거구 간 투표 가치 차등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1번 문제, 학습지 75쪽에 있는 탐구활동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투표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선거 원칙이죠. 그 다음에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그 한 표의 가치가 또 비슷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평등선거고, 직접선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내가 직접 투표하는 거,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거, 이게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가나에서 갑과 을국이 위반하고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가를 보면 부재자 투표에서 실제 부재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 이거는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을국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쵸,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내용은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지 써보자.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비밀선거 원칙.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는 것, 표의 등가성 이런 말과 관련 있으면 평등선거의 원칙. 자,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선거의 원칙. 재산이나 성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 연령이 된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거 보통 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민주선거의 4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 선거구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지역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역 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이 선거구가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다수 국가에서는 선거구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구 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거구의 종류를 보면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의 수에 따라서 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역 대표제란 무엇이냐면은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현대 사회에 들어와 다원화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정하기 어렵고 의회의 전문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어, 선거구 종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 거죠? 선거구가 있으면은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 거죠?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선거구의 규모를 보면은 소선거구제는 한 명 뽑는 거니까 좀 작고 중대선거구제는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선거구제는 그래서 선거구의 수와 그 다음에 거기서 뽑히는 사람의 의석수가 같은 경우가 바로 소선거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의석수와 그 다음에 선거구 수가 같다. 이게 소선거구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